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날씨가 진짜 아침엔 너무 춥고 점심에는 막 땀이 나고 그래서 정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요즘 재택을 계속 하고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희 딸이 엄청 아침에는 막 덜덜 떨면서 갔다가 점심에는 반팔을 입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요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기라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주변에 요즘 기침하면서 열감기 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유치원 다니는 또는 어린이집 다니는 애기 엄마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제가 소아과 의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한테 애기들이 아플 때 문자가 많이 오는데 저한테 요즘 그러더라고요. 언니 애기가 열이 나는데 열이 안 떨어져 기침도 엄청 많이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호흡기 바이러스를 질병청에서 지난주에 뭐가 유행했는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요번 주 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나와 있는 건데 여기 2021년 지금 저희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아주 예쁜 하늘색 요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체 바이러스를 다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계속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여름철에는 조금 감소하다가 가을철, 겨울철 피크 치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양상이 조금 있는데 20년부터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들이 영 기진맥진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바이러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바이러스들이 조금은 다시 좀 기지개를 피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른 해와 다르게 엄청 치고 올라온 게 있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리노바이러스라고 해서 굉장히 흔한 감기 바이러스고 대부분 인플루엔자를 제외하고는 리노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노바이러스를 치고 올라오는 노란색이 있네요. 이 노란색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녀석인데요. 이 파라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는 보통 감기를 일으키지만 아이들이 걸렸을 때는 열을 동반하면서 후두염이라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면서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열이 나면서 기침을 많이 한다.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위드 코로나 되면서 코로나 걸렸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바이러스가 있구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월 1일이 포함된 주가 그 해의 1주고 지금은 43주 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고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래서 지금 한 5주 전부터 파라인플루엔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금년도고 19년도가 파란색, 작년이 초록색인데 금년 들어서 파라인플루엔자가 엄청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금년의 여름철과 초가을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날 시작하기 전에 아데노바이러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치고 올라올 때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시 조금 기승을 부리는 거 보니까 코로나는 조금 맥을 서서히 낮추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호흡기 바이러스가 나오고 뒤쪽 보고서를 보면 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5개년 평균이기는 한데 노로바이러스가 늘 겨울철 장염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엄청 토하고 설사보다는 토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복통이 심하고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겨울철에 추러스를 잘못 먹는다거나 오래된 김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야채를 대충 씻어서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겨울철 식중독이 유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라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로타바이러스죠. 로타바이러스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4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보통 로타바이러스는 제가 의대에 다닐 때 배우기로는 초겨울에 유행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보니까 초겨울이 아니라 조금 봄철에 유행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겨울철에 유행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조금씩은 발견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로타바이러스라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신생아실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의료사고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한테서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무증상이 많고 대부분은 증상이 굉장히 경미합니다. 왜냐하면 엄마한테서 받은 로타바이러스 항체가 아직 굉장히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있어서는 증상이 굉장히 엄청 가볍거나 거의 그러니까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신생아실이든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는 조리원이라 그러죠. 그런 데에서 굉장히 우리가 바이러스 없는 거에 대해서 감염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기80님, 윤희님, 그리고 크롱프렌즈님, 안남주님 잘 지내시고 계시죠? 계속 쉬다가 저도 이제 좀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주사는 다른 예방주사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예방주사들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안에 들어있는데요. 로타바이러스 접종만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만큼은 다 나라에서 해주는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만은 아직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시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수막구균 백신이라든지 또는 일본 내염 중에서도 생백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고 한 가지 종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라의 여러 가지 감염되는 숫자라든지 관리 그리고 역학 그리고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서 아직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매년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무슨 백신을 국가 사업으로 넣겠다라고 이제 맨날 이슈를 일으키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가 폐렴구균 백신을 넣어주겠다고 막 해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정말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폐렴구균 백신을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다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지금 또다시 이제는 로타를 해주겠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또 자궁경부암 백신 연령을 넓히겠다. 그래서 12세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까지 맞게 커버를 해주겠다. 이러한 얘기를 계속 정책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 내년이 대통령 선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방주사는 역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라에서의 감염 정도와 굉장히 상관이 있지만 또 정책과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로타바이러스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로타바이러스는 우리가 제가 이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심한 위장감염을 일으키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계속 원인을 밝히다 보니까 로타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요. 소아가 걸리는 장염의 중에서 그 중에서 사망이 되는 아이들의 37%가 바로 이 로타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5세 이하 같은 경우에서는 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어도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고 약을 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제도를 가지고는 있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엄청 안 좋게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금방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후진국 또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무리 날고기는 선진국이라도 오히려 입원비가 너무 비싸고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국에서는 오히려 로타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탈수가 되고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들로 사망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타바이러스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된다라고 해서 일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백신들을 지원해 주듯이 로타바이러스를 나라에서 접종을 해주고 있죠. 왜 로타라고 이름이 붙였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코로나, 그러니까 이 왕관의 모양이라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로타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바퀴 모양과 닮았다라고 해서 로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로타 바이러스는 3가지 종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외막, 중막, 내막. 그래서 외막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항체가 와서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원이 이제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코로나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로타 바이러스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요 외막, 겉을 싸고 있는 막 중에서 VP4랑 7,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아이들이 BP4고 그 외막 코트 부분이 BP7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 로타바이러스가 어떠한 면역 기전으로 예방이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 2가지가 굉장히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도록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다른 예방 접종과는 다르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주사제를 해서 뭐 근육 주사를 하던 피하 주사를 하던 하지만 요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은 조그만 튜브에 아이들 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타바이러스, 모든 장염 바이러스는 입으로 들어와서 변으로 나가잖아요. 걸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종을 합니다. 이러한 거가 옛날에 저 세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셨던 소아마비 예방주사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코를 뿌리는 독감 예방주사가 있었죠.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도 코 점막을 통해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본따서 정말로 걸리는 것과 같은 루트로 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치금님께서 이거를 드시면 굴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이거는 굴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 로타바이러스를 우리들이 걸리면 대부분 가벼운 장염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해산물을 드시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로타바이러스 예방주사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른 예방주사들과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들은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종할 필요도 없고 최대 연령치가 있어요. 이 나이 지나면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입니다. 다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가 지나면 이렇게 스케줄을 바꿀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맞을 수 있어요. 맞아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절대 금기입니다. 8개월이 넘어서는 절대로 주지 않는 것이 로타바이러스 접종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막, 중막, 내막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중가닥
RNA 바이러스고 최소한 7개의 뚜렷한 혈청군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앞에서 설사 바이러스에서 보셨던 A군이 전 세계적으로 설사의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안전적이어서 안정한 구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서도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생존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로타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방역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모든 물건을 소독하고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잘 옮길 수가 있고 오래 생존하면서 여기저기 묻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경우에서는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에만 걸리는 건 아니고 여러 종류의 포유류에게도 걸리긴 하지만 사람한테 걸리는 것과 동물한테 걸리는 게 항원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사람이 동물의 혈청형이 걸리는 거는 굉장히 드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떻게 옮나요? 이거는 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오고 소장의 육모 상피 있잖아요.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그 상피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면역이 정상인 사람은 소장 이외의 장소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면역이 조금 떨어진 분들은 소장 이외에 예를 들면 피 속에 또는 이 로타바이러스 때문에 뇌수막염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로타바이러스가 변에서 검출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뇌수막염 검사를 같이 하면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도 어떠한 여러 가지 면역 체계를 얘네들이 탈출해서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마개까지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감염이 되면은 설사를 유발하는 게 굉장히 커요. 열이 나면서 굉장히 다량의 설사를 하고 구토도 하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환자들을 봤을 때 로타는 주로가 설사고 노로는 주로가 구토다라고 제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제 동료들이나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론 구토만 하고 설사만 하진 않지만 주로 설사가 더 주된 증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감염이 되고 나서 변에서 계속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근데 8일 정도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 아이가 나중에 언제 다시 단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유치원을 언제 돌아갈 수 있는지로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쉬면 변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위험이 극히 드물다라고 알고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이 회복된 후에도 영구적인 면역이 100%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부 생성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생성이 된다는 증거는 맨 처음 걸렸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릴 때마다 증상이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생기기는 하지만 100% 예방주사처럼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감염은 어느 연령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감염이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첫 감염보다는 점점점 중증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증상은 어떨까요? 잠복기는 48시간 미만입니다. 열과 구토가 발생하고 이어서 설사가 나오는데 구토가 발생되는 경우는 굉장히 구토가 주라기보다는 열이 나면서 조금 토하다가 설사가 왕창 일어나게 되죠. 전체 환자의 반 이상이 열이 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고열이 나요. 근데 이거는 열이 나면서 탈수가 같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열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3분의 1 이상은 굉장한 고열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구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호전이 되지만 설사는 일주일까지도 가고 일주일이 지나면 변에서는 로타바이러스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심한 증상은 주로 만 3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한테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에게서 옮았다 하더라도 증상이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딸기80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성인 다른 장염 중, 예를 들면 노로, 식중독, 노로 장염 증상과 아이 로타바이러스 전조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인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서는 로타보다는 노로바이러스인 경우가 많고, 어릴수록 로타가 조금 더 크게 의미가 있고, 로타 같은 경우에서 물설사가 굉장히 주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서는 구토가 더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조금씩 다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증상만 보고 이거 뭐야 라고 얘기를 하기는 솔직히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보는 보고랑 연결을 해서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구나, 계절은 언제구나, 연령대는 어떻구나, 주변에 무슨 환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추적을 하고, 실은 이 부분이 로타바이러스 때문에 장염이 생겼든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장염이 생겼던 치료는 똑같습니다. 100%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의미는 감염 관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실은 일상에서 이 아이가 로타에 걸렸든 노로에 걸렸든 증상을 조절해주고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보통은 대변 검체를 이용해서 면역 효소요법으로 로타바이러스를 검출을 하는 게 가장 흔하지만, 요즘 병원에 가면 PCR, 멀티플렉스 PCR이라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많은 종류의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들을 한꺼번에 검사를 해요.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싸요. 뭐 거의 10만 원 넘나? 그런 정도의 가격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 원인균들을 검출을 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세균성이 나왔을 경우에서는 항생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종류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행력이 어땠거나 그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와 고열이 동반될 경우에서는 아마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를 여쭤보실 거예요. 뭘 드셨는지, 뭐 요즘은 여행을 못하지만 옛날 같으면 해외를 어디를 나갔었는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러스 위장관염 치료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계속 설사하고 토하니까 탈수 안 되게 링거로든 아니면 입으로든 수분 보충을 계속 해주게 되고, 열이 난다면 열을 좀 떨어뜨려주는 해열제를 주지만, 항구토제나 설사를 안 하게 하는 약물들은 오히려 이점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약들 있잖아요. 장 운동을 조금 감소시켜서 설사가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치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장염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성. 왜냐하면 혹시나 이렇게 바이러스나 세균을 장 운동을 떨어뜨려서 장 안에 가지고 있었을 때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염이 걸렸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계속 탈수가 되지 않도록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고, 설사보다 더 무서운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구토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설사는 들어가고 나오는데 구토는 들어가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설사가 되고, 훨씬 더 빨리 탈수가 되고, 훨씬 더 빨리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토를 계속 너무 심하게 한다 할 경우에서는 반드시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어른이든 아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로타바이러스를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 손주분들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손주랑 제가 친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아이가 한국에 와서 로타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근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저희 집 아이들이랑 같이 놀았고, 저희 큰아이가 로타 장염에 걸렸다가 이모님한테 옮기고, 이모님이 둘째한테 옮기고 해서 정말 저희 온 가족이 초토화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로바이러스가 진짜 무섭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타바이러스는 저희 아이들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로타바이러스가 걸린 6개월 막 이런 꼬맹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설사를 하고 열이 조절이 안 되고 열경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검사들을 받고 수액 치료를 하면서 컨디션을 회복했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장염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장염 걸려서 죽지는 않지만 대부분 장염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정말 훅 안 좋아지는구나를 느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 주셨잖아요. 장염 바이러스 예방주사는 로타만 있나요? 다른 장염 백신 주사도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장염 바이러스 예방주사는 로타가 유일합니다. 근데 장염까지는 아니지만 장바이러스라고 이제 엔테로바이러스 여름철에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수족구 일으키는 그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중에서 70번이라는 녀석은 굉장히 뇌를 좋아해서, 뇌 조직을 좋아해서 뇌 쪽에 후유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엔테로 70에 대해서 예방주 접종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로타 이외에 다른 장염 바이러스 백신은 없습니다. 로타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GSK라는 회사 거, MSD라는 회사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 약독화 생백신입니다. 그래서 생백신이라는 말은 진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엄청나게 병에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개대 배양을 해요. 그래서 얘를 계속 새끼를 치는 거예요. 새끼를 막 몇십 회를 치면은 얘네들이 독성이 거의 없어지는 그러한 바이러스 주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GSK 거는 이 로타 바이러스에 걸린 어떤 어린 아이의 변에서 분리한 로타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서 30몇 번인가 배양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든 백신이고요. MSD 거는 아까 사람이랑 소가 다 포유류가 걸리는 로타 바이러스가 조금 다르고 서로에게 영향을 잘 안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로타 장염에 걸린 소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열심히 개대 배양을 한 다음에 사람의 겉과 유전자 재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로타바이러스 껍데기에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의 것들을 재조합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바이러스로 만든 로타릭스 GSK 거 같은 경우에서는 1가예요. 아까 앞에서 바이러스 코트가 3겹이 있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단백질이냐에 따라서 이 혈청형들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 가지 종류로 만든 거가 GSK 거고 사람의 것 5가지 종류로 만든 게 MSD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몇 가냐, 누구 바이러스냐만 다르냐 뿐만이 아니라 몇 번 접종을 하느냐도 달라요. 그래서 GSK 거 같은 경우에 로타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2번, 로타텍 같은 경우에서는 3번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횟수도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타릭스를 아이에게 1차를 맞췄으면 2차는 무조건 로타릭스로 해야 되고요. 로타텍을 아이에게 1차로 했으면 2차도 무조건 3차까지 로타텍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차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번만 줘도 뭐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면역원성을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죠. 백신 접종 후에 1년 내에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는 거의 100%까지 방어력이 있고 심한 정도랑 관계없이 로타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뇌수막염이라든지 뭐 혈증, 균혈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바이러스 혈증 이런 거에 대한 예방 효과도 87%까지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장바이러스 백신은 사백신으로 하지 않고 겁이 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설명을 드리는 건 처음에는 원숭이의 로타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었었어요. 1990년도 후반대에. 이름이 로타실드예요. 다 실드를 쳐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미국에서 사용이 됐는데 이걸 쓰고 나서 이상하게 한 번도 이 질환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장중첩증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 장중첩증이 뭐냐면 우리 뱃속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장이 우리 왜 그 피터팬 만원경 있잖아요. 후크선장에 쓰는 드륵 했다가 드륵 접는 그 만원경처럼 장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라고 거꾸로 봤더니 이 접종을 받은 아이들에서 유난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은 시장 퇴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00년도에 다시 만들어진 백신이 이제 사람과 동물균주 유전자 재편성 백신이죠. 그래서 로타릭스, 로타텍, 죄송합니다. 로타텍. 그래서 소와 사람의 것으로 재편성된 백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사람의 것으로만 만든 로타릭스. 이렇게 세 가지 플로우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접종 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타텍 5가 백신입니다. 5가지 백신을 커버를 하고 3회 접종을 합니다. 2, 4, 6개월. 최소 연령은 생후 6주 때부터 아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로 이 아이가 늦게 1차를 맞는 거는 14주 6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후 15주가 되면 이 접종은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완료했을 때 생후 8개월보다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에 15주가 넘어가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로타릭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접종, 1차 접종 연령, 그리고 최대 연령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소 접종 간격은 4주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접종들이랑 같이 진행하느라고 6주에서 8주 사이에 주기는 하죠. 저희 아이들은 로타텍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는 로타텍만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금은 로타릭스, 로타텍 저희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 구비를 하고 있고, 그럼 뭐가 좋을까요? 장단점이 다 있지요. 근데 그것은 아마 엄마가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이게 사람 것으로 만든 거냐, 사람과 소의 것을 재배열해서 만든 것이냐,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GSK 건 늘 가스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폐렴구균도 그렇고 늘 가스에서 밀리기는 하는데, 로타 바이러스 접종이 일가로 충분하다고 GSK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외막에서 실패가 됐을 때 중막, 중막에서 실패가 됐을 때 내막, 내막에서 실패가 됐을 때 독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면역원성을 가질 수가 있게 사람 것이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도 로타가 1차 걸리고 2차 걸렸을 땐 증상이 약해지는 것처럼 굳이 5가지 종류를 넣지 않고도 우린 충분히 면역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WHO에서도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 다 좋다, 둘 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3회 접종을 할 건지 2회 접종을 할 건지 사람 것으로 할 건지 사람 소 재조합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주는 게 좋을까? 2번 해서 5가 백신을 맞는 게 좋을까? 늘 우리가 고민을 하죠. 가스가 중요할까? 이 회사에선 이게 좋다고 그러는데 저 회사에선 저게 좋다고 그러는데, 무조건 가스가 많다라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건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 그 나머지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는 전문의가 상담을 해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중간중간 다뤘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취금님, 선생님, 장염이랑 식중독이 같은 건가요? 장염은 장에 염증이 일어나는 거고, 식중독은 음식 때문에 어떠한 독소로 일어나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반응들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증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토하고 설사하고 열나고 배 아프고. 근데 원인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장염은 감염적인 원인들이 있고, 식중독 같은 경우에서도 실은 세균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붙이는 거고, 꼭 음식을 먹고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떠한 증상을 나타내느냐, 이 증상이 왜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엔젤님, 남성 55세인데 김밥 물에 드시고 그날 저녁부터 설사 많이 하시고 열이 나셨어요. 최근에 설사를 하셨을까요? 요즘 보니까 노로가 조금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많지는 않고, 김밥을 보통 저희가 만든 지 3시간 이후가 지나면 대장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밥은 시키실 때 물론 저희가 배달을 시킬 경우에서는 조금 위험하지만 저는 김밥 같은 경우에서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 김밥집 가면은 무슨 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저도 대부분 그런 김밥을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회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데가 아니면 물도 들어있고 회 퀄리티가 어떤지를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균인지는 저도 모를 것 같은데 대장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성분이시고 굉장히 건강한 55세이신데 젊으신데 열이 많이 나셨으면은 세균성일 가능성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장균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설사를 하면 병원 가면 장염이라고 처방을 해주는데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검사하지 않고 약을 주는데 괜찮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변 검사를 100% 할 수 있는 상황이 늘 안 됩니다. 그래서 외래를 통해서 볼 때는 지금 변 받아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저희가 받아서 배양을 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때 되면 다 나아서 그때 가서 치료를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열이 나면서 세균성 장염, 세균성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심되지 않는 한은 대부분은 바이러스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염약은 말씀드렸다시피 탈수가 안 되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대증요법, 그리고 증상들을 조금 좋아지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른이나 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받으시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선생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뭔지를 늘 팔로우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선생님의 처방을 믿고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로타바이러스는 사백신은 여태까지 개발된 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백신이라서 겁내실 필요는 전혀 없고, 저도 이 로타바이러스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병원에서 로타택을 맞고 아이들이 장죽첩증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 논문을 가지고 미국에서 구연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로타바이러스, 특히 로타택 저희 병원 내에서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짜님, 신생아 또는 아기가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을까요?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2가지 예방주사를 맞고 태어날 합니다. 하나는 BCG, 그리고 하나는 비형간염 예방주사, 이 2가지를 맞고 퇴원을 하고, 2, 4, 6개월에 맞는 예방주사, 그 다음에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그리고 15에서 18개월 사이에, 그리고 4에서 6세, 12세 이런 식으로 접종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은 되게 많은데, 파상풍, 백일해, 디프테리아, 로타, 히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타입, 소아마비, 폐구균, 비형간염, 이게 신생아가 맞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8방을 맞지는 않고 요즘 주사 1개에 여러 가지를 넣은 게 많아서 비형간염이 같이 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비형간염, 그 다음에
5개가 들어있는 예방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2개랑 먹는 거 하나 이렇게 맞거든요. 폐렴 백신, 폐구균 백신이랑 해서 많이 맞을 때는 3대, 적게 맞을 때는 2대 먹는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생아과 그리고 소아과에서 잘 챙겨주실 테니까 일단은 태어나자마자 BCG를 병원에서 맞고 나오는지 아니면 한 달 만에 B형 간염 2차를 맞으러 병원에 갔을 때 맞는지 그거는 병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거는 아마 엄마가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잘 될 운명입니다.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천식을 앓고 있으시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차가지고 기침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열이 나는 느낌이 몸에 열감이 좀 있으신 건가 보네요. 목도 아프시고 지금 폐 기능은 100%이시고 렐바 나잘 스프레이 싱글 레이어 엑시마 거담제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잘 받고 계시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집에 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을 정말 자주 드셔주세요. 찬 거는 오히려 찬 공기 자체 때문에 기침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서 물을 계속 드시고 계속 가래가 끼고 또 코도 뒤로 넘어가고 이러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래가 되게 딱딱해서 그걸 뱉어내시려고 기침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정말 충분히 계속 드셔주시고 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막 옛날에 기침 많이 하고 그러면 저희 이모님이 막 배즙을 끓여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 같은 것도 달여서 좀 드시고 충분히 기침을 좀 덜 하시게 대중요법들도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신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거를 회피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알레르기 항원 검사를 조금 받아보셨겠지만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뭐 피해야 될 게 뭔지를 항상 늘 챙겨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잘 스프레이는 뭘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썼던 거는 아바미스거든요. 그래서 아바미스가 굉장히 좋아서 네, 한번 뭐 쓰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같이 선생님이랑 상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아과 선생님의 아기가 아프면 직접 진료하시나요? 제 아기가 아프면요, 저는 원래 옛날에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할 때는 제 아이는 제가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짓고 병원 데려와서 주사도 맞추고 제가 진료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제 애를 진단은 하지만 약을 제가 처방권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의사가 그냥 처방전 써가지고 코스트코 약국에 맡기면은 약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속해 있지가 않으면 의사 자격증, 면허증이 있어도 처방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제가 지금은 처방을 못하고 이제 친한 선생님 병원으로 데려가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파랑님, 6세 아이가 있으신데 아침에만 재채기와 코가 많이 나와요. 병원 가서도 약 먹으면 그때뿐인데 지속되면 천식으로 발전할까요? 저희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그래서 100% 천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전에 제 기침편 또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제 채널에서 이제 기침편을 보시면 천식인 환자의 70%까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요. 거꾸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들도 10년 후에 일부는 천식으로 이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해서 100% 천식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식으로 안 가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무슨 예방 주사를 맞듯이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게 잘 먹고 감염 관리 잘 하고 제철 나는 음식도 잘 먹고 뭐 비타민 D, 유산균 이런 게 천식과 연관이 있다 이런 논문들도 많으니 필요하시다면 영양제도 잘 챙겨주시면서 아이를 관리를 해주신다면 천식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가 많이 나오고 재채기를 한다는 건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는 거고, 지금 가을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성으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을 많이 주시지는 마시고, 만약에 아이가 진짜 힘들어한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힘들어한다, 그런 경우에서는 아이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 한 달 전부터 코에 뿌리는 알레르기 비염 약을 주다가 그 철이 끝나면 서서히 끊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에 쓰는 여러 가지 코에 뿌리는 약들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고, 이 스테로이드가 아이의 여러 가지 성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증상이 너무 심한 게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약을 주실 필요는 없고, 물 많이 주시고 가습 잘 해주시고 아이를 잘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미선님, 2개월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2개월 접종하고 왔는데 접종열이 28도 이상 넘어가도 해열제는 먹이면 아닙니다. 아이는 열이 38도 이상이 되면 반드시 해열제를 주셔야 돼요. 아이가 열이 난다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옷을 막 일부러 두껍게 입히고 양말까지 신겨가지고 애를 땀을 쫙 빼서 열을 떨어뜨리겠다 하시는 엄마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아이 탈수돼서 큰 문제 생기실 수 있어요. 아이 열 보시고 38도 이상 넘어가시면 처방받으신 타이레놀 꼭 먹여주시고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미온수의 아이를 목욕시키기도 했었어요. 열이 날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열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38도가 넘어가면 아이가 깨어있고 컨디션이 나쁘지 않으면 미온수에서 아이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서,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좀 마사지, 미온수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목욕시켜 주시면 아기가 기분도 좋아지고 열도 좀 잘 떨어지니까 해열제 주시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예방접종 후 열이라고 그래서 접종 후에 48시간까지는 충분히 열이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열이 나면 해열제 꼭 주세요. 아이들이 열 났을 때 조절이 잘 안 되면 탈수가 될 수 있고, 탈수가 되면 열 조절이 다시 안 되면서 아이가 되게 많이 힘들어지고 처지고 입원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열제 아끼지 마시고 38도 넘으면 타이레놀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아클 들어가시면 2개월 예방접종 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접종 후에 어떻게 아이를 관리하실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 해열제 또 어떻게 주시면 되는지 다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정 궁금하시면 그 제 2개월 편 또는 예방접종 편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챙겨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담에. 해피바이러스님, 로타바이러스는 2사 6개월에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에 맞춰서 같이 주고, 최소 아이가 생후 6주가 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2개월이면 한 5kg 정도 됐을까요? 챔프 2cc 주세요. 2.5cc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2.5cc 주시고요. 아이가 잘 열이 안 나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열이 난 경우에서는 아이 또 너무 홀딱 뺏기시면 안 되고요. 아주 얇은 내복 입혀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아직은 자기 체온을 잘 조절 못하기 때문에, 너무 벗겨놓으면 아이 몸이 막 대리석 모양이 생기면서 오히려 막 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아이 오늘 잘 넘기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저희 아이 4개월 때 예방주사 맞고 감기 걸리면서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서 열난 적이 있어서 얼마나 예방주사 할 때마다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소님 얼마나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하실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접종하신 게 처음이시잖아요. 요때 열 없이 잘 지나가면 4개월, 6개월 때도 크게 걱정 없이 지나가실 수 있어서 오늘만 잘 버텨보시는 걸로 화이팅입니다. 네. 잘 체크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 보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되게 많은 예방주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엄마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예방주사를 선택을 하고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혹시 주변에서 예방주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토대로 또 상담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요즘 컨디션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병원 가실 일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레니라라님 우아클 방송이요? 제 거요? 제 거가 이제 격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다시 조금 박차로 가해서 다시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는 수막구균 백신으로 또 재미있는 백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기온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파라인플루엔자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